자연을 벗삼아 좋은 공기를 마시고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 다람쥐. 어디 가니? 한 달에 4번, 5번. 캠핑에 미쳐있는 놈. 발길이 멈추는 곳이 내 집이여 놀이터라는 이 남자. 한 1,500, 2,000 정도가 꾸준히 월 매출을 잡고 있죠. 즐기면서 좋아했을 뿐인데 서민 갑부가 됐다는 노준호 씨.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캠핑에 미친 남자, 텐트 세탁으로 갑부가 되다. 안녕하세요. 정경호 강사입니다.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가장으로 인테리어 관련 생계형 직업에 매달렸던 노준호 사장은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캠핑이란 게 큰 활력소가 되었었는데 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던 이 캠핑을 자신의 블루오션 영역의 텐트 세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텐트 세탁의 서민 갑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갑부 노하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최고의 직업 프로슈머. 이 최고의 비즈니스 성공 법칙은 바로 재미다. 나보고 그랬어요. 너 왜 맨날 캠핑 가냐? 안 지겹냐? 캠핑에 미쳐있는 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상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나만의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가족끼리 이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프로듀셔, 그리고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컨슈머의 합성어로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1980년, 꽤 오래됐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는 했었고요. 이 프로슈머 소비자는 이 소비는 물론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이 직접 관여해서 해당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아주 전체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나온 물건을 선택하여서 소비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소비자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안 빨면 나중에 얼룩져서 안 빠질까 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빨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얼룩지면은 그냥 눌러 붙어요. 이렇게 빨아주세요. 얼마예요? 이건 면은 원래 4만 원이야.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저거야 제일 똑같아. 이렇게 또 뭐 해서 잘 돼갖고 가면 계속 또 입소문이 나는 거고. 최근 기업에서는 이 프로슈머를 마케팅에 아주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과 의견에 대한 부분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제품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몇몇 연예인 스타들을 맹종하기만 했던 이 대중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 스타와 대중들의 역전된 관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이 단순한 어떤 그 감상자에게 머무기를 이제 거부하면서 TV 드라마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그 결말들을 좌지우지하는 드라마 팬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 프로슈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슈머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문적인을 의미하는 프로페셔널과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컨슈머의 합성어로도 이해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프로슈머는 이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라는 의미를 쓰이고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할 때 프로슈머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기종과 성능, 가격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조건과 가격의 물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힘든 거 하면은 집사람이 좀 무뚝뚝해서 이렇게 좀 즐겁게 일을 하려면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즐겁게 일을 하려면 서로 웃으면서. 자, 프로슈머 노준호 사장. 하루하루 일하면서
뭐 싫다, 짜증난다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일을 할 때 책을 보는데 앞으로의 가장 유망한 직종은 프로슈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다가 그게 직업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맞았어요. 이 프로슈머로서 기본적인 전제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니까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니까 비즈니스도 점점 승수장구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뭐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뭐 자기초면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 입버릇 이론 이것들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에서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좋은 말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된다. 이 여러 가지 기타 효과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재미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몰입 이 부분이 연동이 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텐트 세탁에서 텐트 리폼으로 수익 구조를 확대해라. 텐트 세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블루오션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무개척 영업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익 구조를 여러 가지 만드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된 게 이 텐트 세탁에서 텐트 리폼으로 영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엔 여자 손님이 왔나 봅니다. 저희 그 수선 실장님. 예. 우리 사위예요. 아하, 기막힌 수선 실력을 누구에게 배웠나 했더니 장모님이 스승이었군요. 좀 있으면 막 밀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사실 로준호 사장은 텐트 리폼과는 전혀 무관으로서 이 바느질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객들이 계속해서 의뢰를 해오자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 가만 보니까 이 큰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자신의 장모님을 통해서 수선을 배우고 또 실크 인쇄 등을 통해서 스티커 부착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계속 확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개념적으로 수익 모델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수익과 이익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수익과 이익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은 대가 모든 것들을 현금, 자산 등을 말하는 것인데 수익의 이해는 쇼핑몰에서 물건 팔고 받은 판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곧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원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이자, 뭐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제반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은 이 수익에서 이러한 비용이나 제반적인 인건비, 임대료금들을 차감한 것을 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모델은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데요. 돈이나 기타 자산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수익 모델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제 사업 주체가 취하는 사업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수익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뭐 포털 업체들은 인터넷 광고 수입이 이제 주택 수익 원천이죠. 뭐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의 주택 수익 원천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현장에 답이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각인하라. 틈날 때마다 준호 씨가 들른다는 한 캠핑 용품점. 텐트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수험생 공부라도 하듯 뭔가를 열심히 적는데요. 요즘 이제는 텐트들이 어떤 구조로 다 이렇게 돼 있나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겸. 네. 이제 텐트의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텐트에서 미니멀 텐트로서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해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동이 돼서 소형 텐트의 변화도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노준호 사장은 끊임없이 현장을 돌면서 공부하고 내연 텐트 등을 이제 개발해서 더불어 또 세제 개발까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곰팡이.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때 같은데 그냥 곰팡이야. 제 눈에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곰팡이만 보여.
뭐 많은 이들에게 연계하는 거래처 고객들에게 노준호 사장은 이 텐트 세탁의 전문가다라는 이제 명확한 인식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고객들하고 뭐 가만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참으로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텐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라는 인식 자체 대표적인 예가 보통 이제 때다 이렇게 묻어 있으면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으면 때라고 하는데 노준호 사장은 강력하게 이 부분 곰팡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참고로 브랜드라는 말은 어원 자체가 낙인 찍다. 그래서 브랜드는 이제 원에서 왔다는 의미인데 이 두 가지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혹은 게르만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제 원래 이제 가축의 이제 소유주로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다라는 표시하는 브랜딩 이렇게 뭐 이렇게 직인을 찍는 그래서 와인 라벨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브랜드란 용어는 고객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속성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곧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의 신뢰 혹은 보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참고로 브랜드의 개성을 부여하는 가장 놀랍게도 빠른 방법은 유명인상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름 그리고 또 네이밍. 그래서 매튜 힐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이밍은 혹은 브랜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이제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어떤 그 화두가 될 만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질문.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정 내 직업을 사랑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행복한 사람이면 갑부 아닌가요?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이 노준호 사장은 만약 자신이 캠핑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철학, 인문학 이렇게 열풍이잖아요. 철학의 용어가 원래 필라소피인데 필라소피가 이 두 가지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필로스, 두 번째는 소피아.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이 두 가지 어원은 필로스는 이제 사랑함, 소피아는 이제 지혜랍니다. 그래서 필라소피아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 애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관점을 좀 바꿔보면 사랑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뭔가 지혜롭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어떤 생각의 노하우를 갖게 된다는 건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죠. 노준호 사장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맨이라면 이미 최고의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황들과 조건들을 계속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다양해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나의 내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몰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몰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진심으로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 하시는 오늘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용기가 돼서 담대히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